건방 떨지 말라거나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는 말처럼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한 중국의 비난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차라리 한국을 가겠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폭탄에 앉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을 거란 경고도 붙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을 겨냥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SNS에 올린 겁니다. Whoever plays with fire will eventually get burned. 앞서 다른 부대는 건방 떨지 말라는 노래와 함께 일본 전역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영 매체 역시 다카이치의 발언이 실수가 아닌 도발이라면서 더 철저한 패배가 기다릴 것이라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중일 갈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예정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는 중국 요청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破坏中日韩三方合作的基础和氛围，导致举办中日韩有关会议的条件暂不具备。 민간 분야에도 불똥이 튀면서 일본에선 대표 TV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 앞전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에스파에 중국인 멤버가 포함됐다는 이유인데 청원 닷새만에 9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형국이지만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 일본 단체 여행이 막히면서 중국 여행 플랫폼에선 인기 1순위 해외여행지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항공과 호텔, 화장품 업계도 노제팬을 외치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를 모두 관리해내는 한국으로선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립적인 자세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실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따질 게 많은 거고 대신 잘 활용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신 거잖아요. 아니, 대국이 싸우면은 반드시 쇠락할 거예요. 네. 상방이. 아. 그러면은 거기 옆에서 한국은 공간이 열리는군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위가 상승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힘 빼기 전략. 대리 전쟁 시켜서. 네. 근데 일단 연예계만 따지자면 우리도 약간 불똥 튄 것 같은데. 예. 우리 에스파인가? 그 멤버들이 지금 중국인 멤버가 있어서 일본 공연 못 간다면서요? 나중에 양쪽에 또 이제 문화 전쟁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일본 공연은 못 가겠지만 중국 공연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넓은 땅에. 닝닝이요? 예. 네. 아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걸 차단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을 열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예상외로 우리 공연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중국이 그 보란 듯이. 네. 그것도 약간 갈라치기 하는 갈라치기 하는 거죠. K-팝 그룹 중에 중국인 member 있어서 일본 못 간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그럼 와. 우리한테 와. 그룹 중에 중국인 있는 그 그룹은 중국에서 공연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을 거라는 봅니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이게 길어질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어쨌든 불리하죠. 실질적인 보복 조치가 있으면 경제적 타격이 크니까 그럼 어떻게든 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밑에서 대화를 하듯?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하게 해결되는 게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나는 건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게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러긴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유신회하고 연립했잖아, 그죠? 예. 유신회하고 연립하면서 국회의원을 10% 삭감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거 안 지키면은 그냥 나는 갈라서겠다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유신회 쪽이. 유신회 쪽이 그걸 조건으로 이걸 연립을 했는데 그 연말까지예요, 기한이.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10% 잘라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일본의 평론가는 연말 못 버틸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나이 총리가. 네, 그거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넘기더라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1달러당 157엔까지 147엔에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바로 지금 10엔이 더 상승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연말까지 170엔, 180엔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들어가지고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네. 네. 그 물가가 지금 올라가면요. 지금도 한 3%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게 4% 5% 올라가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재정하겠다는 건 더 풀겠다는 거예요. 적극적. 그럼 물가가 막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절대 정치권은 못 견딥니다. 예. 네네. 요거 저 두 가지 그게 이제 가장 가장 리스크다.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본 자체 내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가 못 견딜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일본은 진짜 환율 방어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되게 환율이 지금 약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네, 더 그런 취약하죠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이. 네. 이게 반대적으로 중국은 물가를 낮추고 있어요. 정부에서 제어해가지고 네. 어차피 경제 성장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고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니까 물가를 잡아놓고 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감독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카이치 수상이 총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제적 문제에서 그러면은 중국의 완승이 되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좋을지는 그 나라 스스로의 선택이겠지만. 아니 근데 내려가는 이유가 네. 중국한테 굴복해서가 아니라 네. 물가 때문에 물러나는 네.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분석할 때는 이 중국의 이 보복 중국은 조치로 그렇게 인한 뭐 이렇게 또 세일즈를 할 중국은 거 그렇게 아니에요.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은 이제 총선거라든가 뭘 했을 경우에 이제 자민당이 의석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립했던 그 유신회 같은 데도 지금 뭐 기한 주고 여차하면 떠난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각에 참여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신회가 떠나가는 순간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견딥니까? 그럼 이제 과반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유신회 떠나면. 네. 아, 그럼요. 네. 그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일본 국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나이 총리. 산하 총리 위태위태하다. 유리창 위에 유리 위에 서 있다 그래요. 이게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는 유리 위에 서 있다는. 지지도는 높긴 한데 네. 바닥이 유리라는 거예요. 언제 이거 탄탄하지가 않고. 탄탄하지가 전혀 않다는 겁니다. 네네. 현재 스코어 유리한 쪽은 좀 더 의기양양한 쪽은 중국인 것 같고 그 이제 외교부 국장들 회담할 때 그 이제 그 CCTV에서 영상 공개한 것도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뭐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수도 있는데 그 사진. 네, 이제 보면 이제 회담 끝나고 마치고 이제 중국 쪽 국장이랑 일본 쪽 국장 마치고 나오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거의 일진 만난 것 같아. 중국 쪽 외교국장은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여장면이죠. 여장면. 네, 일본 외무성국장은 이제 뭔가 약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같은 장면을 저렇게 땡겨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고개 숙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들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지지통신은 보도를 하고. 저 이미지가 네. 중국에서 보일 땐 특이해요. 중국의 연속국의 대부분이 예. 항일 전쟁 얘기예요. 그쵸, 그럼 그쵸. 항일 전쟁에서 나오는 옷이 저 중산복을 입고 오는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그 연속국에도 보면은 많이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저걸 상징적으로 보여서 국내 정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끌어올리는 요거는 그러니까 저 옷을 원래 저희도 외교부 가봐도 저 잘 안 입고 보통 있거든요. 다 양복 입고 나오죠. 예, 양복 입고 나오는데 네. 저 특별히 준비하고 메시지가 있었던 있는 거죠. 거죠. 주머니에 손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예, 저게 또 그 주머니가 4개 있으면 지휘자고요. 예. 주머니가 2개면 중간 지휘자고 사병은 주머니가 다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구분했던 건데 저 요번에 그거는 중국의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는 그거를 끌어내기 위한 내가 보면 저거는 외국에 보이는 것보다 국내에 보이기 위한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튼 거기에 이제 일본이 마침 걸려든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장면은 일진 만나는 빵셔틀 학생 느낌인데 네. 여튼 현재 스코어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뭘 할 게 일단 중국은 좀 더 있는데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다고 같고. 이제 보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뭘 좀 잘해야 될까? 지금 일단 그 수산 아침에 주식시장 보니까 수산 관련주가 막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 거 수입하지 않겠냐? 그렇죠. 예, 이런 기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본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농산물? 수입량이 꽤 많죠. 수산물 같은 거 일본에서 많고. 중국 가는 거? 옛날에 그거 그 원전 네. 사고 이후부터 네. 해산물을 수입 안 하다가 네. 이것도 특별히 풀어서 관계가 좋아지게 아, 되다가 그래요?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일본에 대해서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 식품에 대한 수입이 많아요. 예상에. 지금 예를 들면요. 참치 있잖아요. 예. 참치. 일본에 참치 워낙 그 유명하잖아요. 예. 스시하고 그러면 네. 이게 옛날에는 좋은 부위를 다 일본에서 그걸 요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좋은 부위는 전부 중국으로 다 수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은 2류, 3류 정도의 참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소비력이 엄청 엄청나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중국인들이 이 사시미의 맛을 알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뭐냐니까 모든 중국이 좋아하는 고기들은 전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일본에서는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중국이 수입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 뭐 전복 같은 거 최상품은 다 일본 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막 네, 옛날에는 그랬죠. 네. 지금은 동남아나 심지어 호주까지도 최상품은 다 중국으로 먼저.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가 그 농수산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그 전략적으로 사용해요. 생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도 사듯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번에 한국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 걸 사고. 외교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무역과 그게 자유시장 경제처럼 도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참 그거는 그렇죠.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걸 전술적 전략적으로 잘 그렇죠. 이용하긴 편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업들이 다 사기업들이 그럼. 하는데 어떻게 건드려? 네, 근데 그렇죠. 중국은 그냥 야 이제부터 한국 거 써 아니면 일본 거 써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미국이 최근에 보이는 그 국제 정치 행태가 바뀜으로 해서 네. 동북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미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이렇게 있다?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 원인부터 지금 현재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떻게 될까까지도 봤는데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정도만 딱 듣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동북아가 네. 경랑에 물결을 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이때에 한국이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시니언 리더들이 열심히 이런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해서 이 속내를 계속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 여론이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국가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 때에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방송도 아주 이런 걸 확실하게 잘 다뤄주시고 우리가요? 예. 우리가 또 큰 역할을 하고 하시는 동북아 거예요. 정세 그럼요. 큰 역할 하시는 거죠. 이게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